죽은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체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 안에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나는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죠. 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내렸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없는데도 2잔을 준비하는 것.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그냥 식혀두는 것. 그렇게라도 해야 그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였죠. 제가 책을 떨어뜨렸고 준호가 주워줬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라고 물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읽던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습니다. 아직 반도 못 읽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럼 다 읽으면 감상 좀 들려주세요. 저도 읽어볼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15년을 이어졌습니다. 결혼 10년, 사귄 기간까지 합치면 1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저에게는 한평생이었습니다. 준호는 건축가였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담긴 집을 설계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했죠. 그는 매일 밤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우리 노후에 살 집을 설계하고 있어라고 했던 그의 말. 그 집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선룸이 있었으며 우리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아일랜드 키친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 창문으로는 아침 해가 들어와. 당신이 좋아하는 아침 햇살 말이야.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었죠. 우리는 그 집에서 늙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백발이 되어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할 거라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준호는 현장 미팅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나간 사람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 속에 누워있는 준호를 보며 이건 꿈이야. 깨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준호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첫 달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옷장을 열어 옷에서 나는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베개를 안고 잤습니다. 그의 음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보, 회의 끝나고 집에 갈게. 저녁 뭐 먹을래? 미안,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사랑해, 내 평생의 동반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울었습니다. 왜 그때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를 더 꽉 안아주지 않았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개월째 저는 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책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동료들이 차마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죠.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를 위한 작은 집.
준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 방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집.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원했지만 저는 커리어를 이유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했던 제 말. 이제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째 저는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시작해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을, 내 인생의 절반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옷을 기부하고 책을 정리하고 서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케치북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의 설계도가 그려진 그 스케치북. 저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9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그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울지 않게 되었고 그의 사진을 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일에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겨내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침대 반대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의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당신 없이 1년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집으로 돌아와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였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등기후 편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 박준호,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겁니까? 봉투는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잉크가 발해 있었습니다. 우표의 소인은 2023년 11월 16일 준호가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서 도착한 겁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배달된 겁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편지를 쳐다봤습니다.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필체로 가득 찬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글씨체. 약간 비뚤어진 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글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은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어.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오늘 밤 비행기로 부산에 가야 하거든. 당신은 집에서 자고 있겠지? 나는 당신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어.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냐고. 사실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악몽이었지. 꿈속에서 나는 당신과 헤어져 있었어. 당신이 혼자서 울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래서 생각했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채로 떠나야 한다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로 했어. 내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편지.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지은아, 당신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해? 도서관에서 당신이 책을 떨어뜨렸고 내가 주워줬지. 당신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어. 그때 당신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도 기억나. 당신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왔고 나는 너무 긴장해서 당신 앞에서 커피를 쏟았지. 당신은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어.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프로포즈 하던 날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도서관에서 했지. 당신이 좋아하던 그 자리, 창가 옆 책상에 반지와 책을 놓아두고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갔어. 책을 펼치자 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반지가 있었지.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운 장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어. 그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결혼식 날 당신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울었어.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어. 10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순식간이었어. 당신과 함께라면 100년도 짧을 것 같았어. 우리는 싸우기도 했지. 기억나? 내가 당신의 생일을 깜빡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나는 꽃을 사들고 밤새 당신 앞에서 사과했어. 결국 당신은 웃으며 용서해줬지.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며 함께 와인을 마셨던 날도 기억나. 당신은 기쁨에 넘쳐서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웠어. 당신의 성공이 나의 성공보다 더 기뻤어.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순간들도 기억나. 제주도의 해변에서, 교토의 대나무 숲에서,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꿨지. 우리 나중에 늙으면 세계 일주하자. 그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곳에 데려다 줄게. 그 약속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지은아,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일상에 치여 미루고 또 미뤘어.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이란 게 항상 오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다 담을게. 첫째, 고마워.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둘째,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에 대해. 당신이 원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일에 치여 당신을 소홀히 했던 순간들에 대해.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항상 해주지 못했어. 셋째, 사랑해. 이 말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웃음소리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나의 세상이고, 나의 이유고, 나의 의미야. 지은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직접 전하지 못하고 당신이 혼자 읽게 된다면 그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그렇다면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첫째, 고마워.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둘째,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에 대해. 당신이 원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일에 치여 당신을 소홀히 했던 순간들에 대해.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항상 해주지 못했어. 셋째, 사랑해. 이 말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웃음소리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나의 세상이고 나의 이유고 나의 의미야. 지은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직접 전하지 못하고 당신이 혼자 읽게 된다면 그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그렇다면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첫째,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싫어. 당신의 눈물은 나의 심장을 찢어놓아. 울어도 돼. 슬퍼해도 돼. 하지만 너무 오래 슬픔 속에 머물지는 마. 당신은 살아야 해. 웃어야 해. 행복해야 해. 둘째,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가두지 않게 해줘. 나는 당신의 과거가 되어도 좋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다시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셋째, 우리의 꿈을 이뤄줘. 기억하지? 우리가 함께 설계했던 그 집. 정원이 있고 선룸이 있는 집. 내가 없어도 그 집을 지어줘. 그리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넷째, 용서해줘. 내가 당신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내가 우리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다섯째, 살아줘. 당신의 인생을 살아줘.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며 살아줘. 당신은 아직 젊어. 앞으로 할 일이, 볼 것이, 경험할 것이 너무 많아. 나 없이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해. 지은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의 아침이고 저녁이야. 내가 숨 쉬는 이유고 일어나는 이유야.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었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다시 당신을 찾을 거야. 다시 도서관에서 당신의 책을 주워줄 거야. 다시 당신에게 프러포즈할 거야. 다시 당신과 결혼할 거야.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항상 당신을 선택할 거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기를 바라. 내일 집에 돌아가서 당신을 깨우고 이상한 편지 썼다며 웃고 싶어.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며 너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라는 당신의 놀림을 듣고 싶어.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당신이 이 편지를 혼자 읽게 된다면 기억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지막 숨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어디에 있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당신이 우리의 사진을 볼 때, 당신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나는 거기 있어. 행복해줘, 지은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당신의 행복이 나의 평안이 될 거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준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단순한 예감이었을까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제가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무지개였습니다. 여보.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떠난 후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이제 괜찮을 거야. 당신도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스케치북을 펼쳐 우리가 함께 꿈꿨던 집의 설계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짓기로. 건축가를 만나 준호의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집을 짓고 싶어요. 제 남편이 설계한 거예요. 건축가는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설계네요. 사랑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그렇게 집 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현장을 방문하며 집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창문이 달렸습니다. 6개월 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준호가 설계한 그대로였습니다. 넓은 정원, 햇살이 쏟아지는 설룸, 함께 요리할 수 있는 넓은 키친. 입주하는 날 저는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준호를 느꼈습니다. 그가 설계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그가 그려놓은 정원의 풍경,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커피는 2잔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완성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됐어요. 비록 당신은 함께 있지 않지만 이 집 곳곳에 당신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을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설룸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키친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준호가 다니던 건축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집, 그 젊은 부부의 집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집들이에 꼭 오셨으면 해요. 그 부부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설계해 주신 집이 정말 완벽해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집들이 날 저는 준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의 손길이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아늑한 아기 방,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이닝 공간.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해요. 젊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이 집에서 추억을 만들 거예요. 설계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준호가 만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행복이 담길 그릇이었습니다. 사랑이 자라날 공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집에서 행복하시다니 그게 남편이 원했던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있다고. 그가 설계한 집들, 그가 만든 공간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웃고 행복해한다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2년째 되는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박준호 건축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건축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 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남편은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건축가 말이에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남편분을 기리는 일을 하시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의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까요?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답인 것 같았습니다. 3년째 저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정원을 가꿨습니다. 장미를 심고 허브를 키우고 작은 채소밭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설계한 정원을 제 손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선룸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너 정말 많이 나아졌다. 친구 수진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널 봤을 때는 정말 걱정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시 빛나고 있어.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외롭고 여전히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게 됐지. 그게 바로 성장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호 없이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 스위스였습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정말 멋지다 하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풍경을 담은 집을 설계하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의 사진을 꺼내 풍경과 함께 찍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비록 당신은 사진 속에 있지만 함께 온 거예요. 여행 내내 준호를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 관계였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제가 미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를 배려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우리는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잖아요. 아프지는 않지만 흔적은 남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과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준호가 떠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가두지 않게 해줘. 나는 당신의 과거가 되어도 좋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다시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는 제게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여보. 저는 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제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제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의 과거를 존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잃은 사람은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죠. 그의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 제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이 설계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집이죠. 민주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름다운 집이네요. 그리고 사랑이 느껴져요. 남편분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랬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룸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민준에게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 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청했습니다. 남편분은 훌륭한 사람이셨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집에 왔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도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당신이 편지에 쓴 것처럼요. 당신은 제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꿈에서 준호를 또 만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아니에요. 꿈속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사랑은 그런 거야. 5년째 되던 해 저는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준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제가 재혼해요. 이상하죠?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당신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편지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행복해야 한다고.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그 편지. 이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묘비에 손을 얹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당신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고 첫 남편이고 제 청춘이었어요.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요.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묘지를 나올 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준호가 원했던 대로.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재혼이었고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도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의 과거와 함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기억도 모두 받아들일게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준호가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해변을 걸으며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에 대한 사랑과 민준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무한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살게 된 집은 준호가 설계한 그 집이었습니다. 민준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당신의 역사가 있어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설룸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민준은 키친에서 요리를 했고 저는 그를 도왔습니다. 준호가 상상했던 풍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년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포기했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도 아이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계속 미뤘어요. 그리고 결국 갖지 못했죠. 이번에는 가질 수 있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준호 씨의 축복도 함께 받은 아이예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준호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아이를 가졌을까요? 그가 아빠가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준호와 함께한 시간에, 그리고 지금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저는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준우라는 이름은 어때요? 준호의 준자를 넣고 싶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준호.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날 저는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준우예요. 당신의 이름을 닮은 아이예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준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준우는 정원에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꽃을 관찰하고 벌레를 쫓아다니고 흙을 만지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여기 예뻐. 준우가 장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엄마가 심은 거야. 아빠도 심었어?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도 엄마랑 같이 심었어. 저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준우가 자라면서 준호에 대해 말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다고, 한 명은 하늘에 계시고 한 명은 옆에 계신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준우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7년째 준호가 떠난 지 정확히 7년 되는 날, 저는 준우를 데리고 준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준우야, 여기가 엄마의 첫 번째 남편, 준호 아저씨가 계신 곳이야. 아저씨?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준호 아저씨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엄마도 아저씨를 많이 사랑했어. 근데 아저씨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왜?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프셨나 봐.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근데 아저씨가 엄마한테 편지를 남겨주셨어. 엄마가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 행복해?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행복해. 준우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묘비에 꽃을 놓고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7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재혼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당신의 이름을 닮은 아들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잘하고 있어요, 지은 씨.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오고 올 줄 알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기다렸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편지는 더 낡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글씨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10년. 준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었고 집을 지었고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편지였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이 편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죽음보다 강한 것. 시간을 초월하는 것. 형태를 바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집에, 제가 만든 장학금에, 제가 기르는 아들의 이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민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했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민준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당신의 첫사랑이자 첫 남편이에요. 저는 그걸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뿐이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준은 준호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었고 저는 그를 그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건축가가 될 거야. 어느 날 준우가 선언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준우 아저씨처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집을 만들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준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준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넌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준호처럼요. 좋은 꿈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은 질투 안 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우가 당신이 아니라 준호를 닮고 싶어 한다는 게 왜 질투하겠어요? 민준이 반문했습니다. 준우는 저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당신의 역사 속에는 준호 씨가 있어요. 준우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거라면 그게 누구에게서든 상관없어요.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떠났을 때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습니다. 준우는 12살이 되었고 정말로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레고로 집을 만들고 스케치북에 건물을 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준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이야. 내가 다시 설계해봤어.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창문의 위치, 복도의 배치, 심지어 채광까지 고려한 것이 보였습니다. 대단한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아저씨도 이렇게 했을까?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저씨도 이렇게 했어. 아니, 너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야. 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준우를 데리고 준호가 설계한 건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집은 준호 아저씨가 설계한 거야. 여기 살고 있는 가족이 정말 행복하대. 준우는 신기한 듯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나도 이런 집 만들고 싶어. 우리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집, 그 젊은 부부의 집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준우가 이렇게 컸어요? 부인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도 이제 12살이었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았습니다. 저는 부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설계하신 집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남편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17일 15주년이 되는 날, 저는 혼자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준호와 집에 남았습니다. 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제가 당신 없이 15년을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당신의 편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그 편지. 이 편지가 저를 구했어요.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시 꿈꿀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다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짓누르지 않아요. 대신 저를 지탱해줘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를 사랑해줘서, 저에게 편지를 남겨줘서, 저를 놓아줘서,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묘지를 나올 때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마치 준호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준우는 17살이 되었고 건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그도 같은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늙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준호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38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죠, 여보. 어느 날 밤 저는 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민준과 저는 이제 오랜 부부가 되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준호와 함께한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준호 씨와의 시간보다 길어진 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준호에게는 미안하고 당신에게는 감사하고 미안할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와의 1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의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했습니다. 두 사랑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준우 아저씨도 자랑스러워할까? 준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저씨가 제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우가 건축학과에 합격했어요. 당신의 뒤를 잇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꿈이 있는 아이예요.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짧게도 느껴져요. 20년. 제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잘 살았어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다시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그 편지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25년째 되던 해. 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첫 프로젝트야. 준우가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한 노부부를 위한 집이야. 정말 신경 써서 설계했어.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준호의 스타일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설계, 행복을 담는 공간. 훌륭하다, 준호야.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 아저씨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축가. 너는 이미 그런 건축가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주는 이제 60대가 되었고 저도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도 이제 노부부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후회 없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준호가 설계한 이 집의 정원을, 25년 동안 갖고 온 이 정원을.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집 참 좋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잘 설계하셨어요. 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단하죠? 두 남편 다 대단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11월 17일 25주년이 되는 날. 저는 또다시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이날만 찾아왔습니다. 여보, 25년이 지났어요. 4분의 1세기예요. 믿기지 않죠? 묘비는 세월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낡고 이끼가 끼었습니다. 당신 편지도 이제 25년이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더욱 낡아 빠진 편지. 이 편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2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우가 건축가가 됐어요. 당신처럼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축가로 성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묘지를 나올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보. 1년 후에. 30년째 되던 해. 준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준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준우의 마지막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준우 아저씨가 엄마에게 남긴 편지야. 사본이지만 너에게 주고 싶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편지거든. 준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렴. 네, 엄마. 그럴게요. 준우의 결혼식에서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준호 씨가 보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준우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엄마는 강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준우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도 이제 당신에게 가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준우의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갈 수 없어요, 여보.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다행히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의 치료 끝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정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직 저를 데려가지 않아서 조금 더 여기 있을게요. 35년째 되던 해, 준우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엄마, 손녀예요. 또 준우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작은 생명을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지은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 엄마가 제게 보여준 사랑을 이 아이에게도 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그날 밤 저는 준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35년이 된 편지. 이제는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만져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제 이름을 물려받았대요. 당신도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35년 동안 수없이 읽은 편지.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이 편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떠났을 때보다 30년도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어요, 여보.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아졌어요. 당신이 봤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35주년. 저는 준호와 민준과 함께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은이도 함께. 여보, 우리 모두 왔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아기를 안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준호 할아버지, 저 준우예요. 제 딸 지은이를 소개해요. 할아버지의 증손녀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준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 씨, 지은 씨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이 맞았어요, 여보. 살아줘라고 했죠. 저는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저를 사랑해줘서, 저에게 이 편지를 남겨줘서, 저를 살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떠났을 때보다 30년도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어요, 여보.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아졌어요. 당신이 봤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35주년. 저는 준호와 민준과 함께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은이도 함께. 여보, 우리 모두 왔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기를 안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준호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제 딸 지은이를 소개해요. 할아버지의 증손녀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준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 씨, 지은 씨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이 맞았어요, 여보. 살아줘라고 했죠. 저는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저를 사랑해줘서, 저에게 이 편지를 남겨줘서, 저를 살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꿈꿀 수 있었어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준우에게 물려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산으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중에 하나가 당신일까요, 여보?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지켜봐 주셨나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언젠가 저도 당신에게 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여기서 할 일을 마치고 갈게요.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3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보물.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와 이야기 끝났어요? 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민준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네. 저도 당신에게 편지를 써놨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편지요? 네. 준호 씨처럼요.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된다면 당신이 읽을 수 있도록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준호 씨의 편지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아요. 저도 당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읽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민준도 80대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았고, 준호가 성공한 건축가로 자리 잡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장학금은 계속 이어져서 수많은 학생들을 도왔고, 그가 설계한 집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전 준호가 설계한 이 집의 정원에서 단풍잎이 떨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45년이 된 편지. 거의 부서질 듯 낡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담긴 편지. 여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곧 당신에게 갈 것 같아요. 제 몸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드디어 당신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민준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도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준호를요. 그리고 당신을요. 제 인생의 두 사랑을. 두 사랑 모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2번 사랑받았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야, 이거 너에게 줄게. 저는 준우의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준우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걸 너도 간직하렴. 그리고 언젠가 지은이에게 물려주고. 네, 엄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어. 준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어졌습니다. 30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38살의 모습 그대로. 미소 짓고 있는 그. 오래 기다렸어, 지은아.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늦었죠? 아니야. 넌 완벽한 시간에 왔어.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온 거잖아.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가자. 우리 집으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요, 여보. 편지 남겨줘서. 덕분에 잘 살았어요. 알아. 내가 행복한 거 다 봤어.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장례식 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관 위에 낡은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의 편지와 함께 가세요. 이제 2분이 함께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줘서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작은 지은이가 할머니의 관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하늘나라에 가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다시 올 거예요? 아니, 안 오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장례를 마치고 준우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5년 전 준호가 설계한 그 집. 선룸에는 여전히 2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행복했다고. 2번 사랑했고 아들을 키웠고 손녀를 보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죽은 남편이 남긴 한 통의 편지였다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형태를 바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 그 편지 한 통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 과거를 간직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지은은 해냈습니다. 준호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고 민준의 사랑이 그녀를 치유했고 준우의 존재가 그녀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끝은 아닙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됩니다. 기억 속에서, 유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